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가 입춘이 되겠습니다. 입춘. 자, 입춘 절입 시간은 오전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전에 자 05시 02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모두 바뀐다라고 하는 것. 양력으로 1월 1일 날 병원연이 된 것이 아니고요. 또 음력으로 1월 1일 날 병원연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입춘세수라고 해서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이렇게 바뀌고, 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월도 이렇게 연월이 같이 바뀌죠. 그러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참고로 입춘이 아니라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춘세수설이 통설이라고 하면 동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설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고 월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춘 절입시간 05시 02분 이전이 되게 되면은 연이 바뀌지 않습니다. 을사년 기축월 기유일이 되는 것이고, 05시 02분이 되면서부터 연월이 모두 바뀌죠. 병오년 경인월 기유일이 된다. 같은 기유라 하더라도 입춘 전이냐 입춘 후냐에 따라서 연월이 모두 바뀌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입춘이라고 하는 개념, 입춘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로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사오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미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sak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입춘이 되겠고요. 입춘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입춘이 아니라 딱
점이 있습니다. 이쯤 절입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춘 절입 시간은 05시 02분이 되겠습니다. 자, 05시 02분이 되면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시 안에 들어가죠. 인시.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이니까 20분 정도, 30여 분 정도 안으로 요쯤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기후일이기 때문에 인시가 되게 되면 이제 병인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입춘 전이냐 입춘 후냐에 따라서 기후일 병인시가 이제 입춘 전이 되면 을사년 기축월 기후일 병인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05시 03분 02분부터는 같은 기후일 병인시라 하더라도 병오년에 경인월에 기후일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 주어지는 사주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춘 전으로 보게 되면은 을사년 기축월 기후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일단 연이 확 달라지죠. 병우년 적토마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도 경인월 기후일이 됩니다. 자, 기축어, 항상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일간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뭐 습토라고도 하고요, 습리라고도 합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계절은 어디죠? 동절에 태어난 것이고, 단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득령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입춘후가 되면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월, 전원토, 습토, 습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축월은 동절임에 반해서 인월은 인묘진월을 말하겠죠. 크게는 이 중에서 인월, 묘월, 진월은 계절이 봄입니다. 봄.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 이제 초춘이라고죠. 초춘이라고도 하고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자를 써서 일단은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인월은 여기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포태법상으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인월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봄이긴 하지만 인월 초춘에는 전계절이 바로 축월의 한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인월까지는 아직도 춥습니다. 그리고 기토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토를 극하게 되니까 기토가 목극토하게 되죠. 기토가 자칫하면은 산토가 될 수 있다, 박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후도 경험할 겸 인성인 화가 있어서 저왕한 관성의 기운을 설해서 약한 일간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인월도 당연히 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격을 논할 때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 격은 아니지만은 일간이 원령을 듣기 때문에 신왕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만약에 개수가 정갈에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편제격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제 그 인월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금이 투출될 수도 있겠죠. 신금. 근데 아마도 입춘 전에는 개수 신금이 투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인시 아마 이후일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 격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정인격이 되겠죠. 정인격에 원령이 정관이니까 관인상생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월의 기토가 약한데 5회 기토가 뿌리를 두고 병화가 인오에 뿌리를 두어서 병화가 따뜻하게 조우도 하고 일간 기토를 생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일지에서 유금 식신을 두고 뿌리를 둔 상관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요거 화가 화국한 정인 병화는 굉장히 셉니다. 이 금을 좀 녹여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입춘후가 되게 되면은 뭐가 부족하다. 이거 사주 원국의 수기, 물이 전혀 없죠. 자, 인월에 화를 봐서 따뜻하긴 한데 물이 없으면은 춘한이라고 그래요. 춘한. 봄에 가뭄이 들죠. 그러면 한전이 되죠. 한전.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물 한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밭이 가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수기가 없다 보니 금도 화급금에서 당하겠죠. 그 피극을 당하겠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면서 화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저 식상이라고 하는 금이 생기를 얻어서 금생수 수를 또 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입춘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은 동절인데다가 일단은 화를 하나 보긴 봤지만은 굉장히 연지에 있는 사화이기 때문에 세력이 좀 약하죠. 근데 이제 축월에 유군까지 봤습니다. 요거 뭐가 될까요? 사주는 크게 글자 한자가 뭐 천을 기인이네 무슨 귀인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사주 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봐야죠. 저거는 축월에 사유, 축, 삼, 합을 이루었죠. 사유, 축, 삼합, 금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축월이기 때문에 금국을 이루어도 금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만약에 유월 같은 때 사유, 축, 금국을 이뤘다 그러면 금은 원령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토왕절에 기토까지 투출된 상태에서 유금하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금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의 기운이 어느 정도 이 금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중에 개수가 있긴 하더라도 겨울에죠. 봄에도 춘한이 들고요.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거나 하게 되면은 기토가 마르죠. 그것도 한전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수를 좀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인데 수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지만은 겨울에 토도 온기가 들어올 때는 물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봄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무토 설명할 때도 그랬고요. 기토 설명할 때도 말했고 무토, 기토는 그냥 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고 기토는 저 안에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 있죠. 뭐 오이, 고추, 마늘 등등이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항상 따뜻한 화와 적당량의 물은 항상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일간의 특성상 무토는 고황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기토도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무토처럼 이렇게 간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토는 수화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걸 갖다 뭐랍니까? 수화기제라고 하죠. 이것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가 필요하긴 한데 화가 좀 약한 단점이 있고 이거는 화가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전으로 볼 때는 을사년, 기축월, 기우일이면서 볼 수 있는 생시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갑자, 을적, 병인, 일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부터는 병오년, 경인월, 기우일이 되면서 병인시부터 이만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춘 전인데 임신 개유시를 논할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 편제격,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뭐 식신격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입춘 전에는 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신금이 여기에 있고 개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벌써 원령이 축토가 아니라 이제 인목이기 때문에 신금 개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거 가지고는 격을 논할 수 없다. 인목 또는 병화를 가지고
격을 논하죠. 그건 이제 지장간, 월지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갑자시 입춘전으로 보면 갑자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부족한데 자수를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인 간목도 얻었습니다. 자, 이거 관사론잡이 될까요? 안 될까? 이런 것도 한번 논해봐야죠. 관사론잡 무조건 정관 편관이 있다고 해서 관사론잡이라고 논하지 않고요. 관사론잡이 되려면 일단 일간은 튼튼하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관사론잡이 되려면 정관도 지지에 뿌리가 있고 편관칠살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사론잡이 되려면 관살이 청간에 이런 식으로 투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청간인데 하나는 지지에 있다. 이런 건 관살혼잡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간도 물론 사유축 삼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일간이 왕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간목은 용도가 있긴 한데 을목은 용도가 크게 없죠. 근데 이게 간목하고 을목 기토하고 이렇게 또 합을 하려고 하는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 요거는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금수운으로 갈 때는 정해대운 때 뭐가 된다? 월지에 있는 사화하고 사해충 되는 것도 잘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갑자시는 제가 볼 때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썩 그렇게 사주 갑자시를 넣었을 때 사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토도 있어서 일가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축중 개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축중 개수만 겨울이니까 축중 개수 두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축토는 그냥 일단은 토예요. 토. 그죠? 축중에 있는 계속 그 물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겠다. 특히나 운이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는 축중 개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정관도 아닌 칠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태어나면 아까 이때 남자는 뭐 시 상관없겠죠. 정해대운 때 이렇게 사이충 되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신묘대운 때 묘유충 되는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충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칠살이 있단 두 개 뿌리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저 칠살이 득세를 할 때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일간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자, 병인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고 사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인성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겨울인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세력을 얻었는데 수가 부족하다. 겨울에도 뭐가 된다? 가뭄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명은 선택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렇게 금수운 쪽으로 가서 수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주인데 일단은 정해대운 때 사이충 되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이거는 좀 감안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묘시는 여기서 볼 필요가 없겠고 정묘시는 이제 입춘 이후에 정묘시 병인시부터도 볼 수 있죠. 당연히 이때도 병인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을사년에서 병원년으로 바뀌니까 을사년 때는 남자가 대운이 역행하고 여자가 대운이 순행했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을사년에서 병원년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반대로 남자의 대운은 순행하고 여자의 대운이 이때부터 이제 역행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운 이제 명리 공부하실 때 양남 음여는 순행하는 것이고 음남 양여는 대운이 역행한다. 역행한다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부족한 것을 잘 보충해 줄 수 있으면 역행이든 순행이든 큰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음년이니까 남자는 역행, 여자는 순행. 이건 양에 해당이 되는 해이니까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대운이 순행한데 수기가 부족하죠. 이건 남자는 안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수운이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명은 한번 고를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은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는 점. 그래서 정묘시는 일단 남녀 불문하고 이건 전문용어로 뺀지 이렇게 막 되겠고요. 무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보여서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진유합금 이렇게 일간도 굉장히 왕해지죠. 이것도 진중개수 하나를 가지고 수가 충분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부족한 겁니다. 진토는 토예요. 그 토가 잠깐 물기를 가지고 있다 정도지 저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다 이유 마찬가지죠. 기사 경호심이 모두 경호시 대표적으로 기사 경호심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 없는 이거 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이 이렇게 금생수한다고 해서 금을 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금일 뿐이에요. 수가 있어야 저 금이 수를 생하는 거지 금과 수를 혼동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수기가 들어왔죠. 그러면 임신시, 계유시는 이제 여명보다는 남자가 때 임신시 대운이 순행하니 임신시 계유시를 이렇게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갑술시 역시나 수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해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선택해 볼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기토가 인월에 약한데 오화에 병화에 요거 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해 뿌리를 든 을목칠살이 인해도 뿌리를 두면 이 칠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 이 을목칠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경금이야 뭐 병화에 파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으면은 저거는 살인 상생이라고 해요. 이거를 상생이 되기 때문에 저라고 하면 뭐 굳이 뭐 칠살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어차피 뭐 화살에서 저 칠살을 내가 쓸 수 있으면 칠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니 의뢰시도 한번 선택해 볼 만한데 의뢰시도 역시나 여명보다는 남명이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뭐 어느 생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딴 거 필요 없고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다른 것은 월만 바뀝니다. 연 월이 같이 바뀌는 것은 입춘밖에 없습니다. 해서 입춘대길 입춘이 되면서 연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